저는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이 종종 떠오릅니다. 정확히는 약속 장소에서 당신을 기다리던 그 순간 말이죠. 친구의 소개로 당신과 처음 만나게 된 그날은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상하게 심장은 자꾸만 쿵쾅거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왔었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보내주었던 사진에서 제가 보았던 당신의 미소가 참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혹은 정말 오랜만에 소개팅을 했던 거라 두려워서 그랬던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실수하진 않을까? 혹시나 당신이 첫눈에 저에게 실망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우선은 저기 다가오는 버스들 가운데 당신은 어디에 타고 있을까? 당신은 어떤 버스에서 내릴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제 모든 신경은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들에 집중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둘 사람들이 내리며 그 속에 혹시나 당신이 있진 않을까 두 눈으로 열심히 사람들의 얼굴을 쫓았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인가 싶은 사람을 발견하면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화들짝 놀랐었죠. 엄청 긴장이 되더군요. 그 추운 날 손에서 땀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은 웃긴 해프닝이 끝나고 버스가 정류장을 떠나가면 진짜로 당신을 만났을 땐 어떻게 인사를 건넬까 고민했었습니다. 뭐랄까 센스 있고 매력적인 첫인상을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낮에 몰래 인터넷에서 보았던 소개팅에 대한 팁들을 떠올리기도 했었죠. 누군가는 첫 만남에 악수를 청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가벼운 스킨십이 자칫 어색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를 풀어줄 수도 있다면서요. 당신이 도착하기 전까진 정류장 구석에서 혼자 허공에 손을 건네면서 준비된 멘트를 연습했었죠. 물론 길을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들킨다면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바보같이 말을 더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러나 소심한 자세로 다가올 당신과의 첫인사를 연습했었습니다. 물론 혹시 누가 보진 않을까 열심히 고개를 두리번거리기도 했었죠. 이따금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서인지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옹기종기 손을 마주잡고 카페나 술집, 식당으로 서둘러 들어가더군요.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그 불빛 사이사이 사람들이 저마다 짝을 이루며 따뜻한 어디론가로 바삐 향하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었습니다. 저도 손이 있고 발이 있지만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저와 발을 맞추며 함께 걸어줄 사람이 꽤 오랫동안 없었거든요.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사람들을 한참 구경하고 있었는데 외롭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인지 아니면 콧잔등에 찬바람이 잠시 앉았다 가서인지 좀 훌쩍거렸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한 대 도착하고 이윽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었죠. 저는 당신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건 당신뿐이었으니까요. 당신과 눈이 마주치고
당신이 제 쪽으로 걸어오던 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멋지고 세련된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결국 저는 말을 더듬으면서 당신에게 고개만 꾹벅거렸죠. 아마 그때 긴장을 너무 심하게 해서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던 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해하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던 당신의 미소도 기억이 납니다.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더 매력적이었던 당신의 미소에 전 첫눈에 반해버렸었거든요. 당신은 저와 처음 만났던 그 설레던 겨울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별에는 밤에 우리의 처음을 말하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야. 저 길 좀 물을게요.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길을 물으셨어. 그 아주머니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하셨고 조금은 허름한 겨울 패딩에 회색 목도리를 두르고 계셨지. 한 손에는 큰 보따리짐도 들려 있었어. 길 좀 물을게요. 별밤동으로 어떻게 가죠?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 너도 처음 들어본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지. 나는 그저 손가락으로 오른쪽을 가리키며 말했어.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길 따라 저쪽으로 쭉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른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 아주머니는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한번 쳐다보신 후 다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어. 말씀은 없으셨지만 좀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지. 물론 스마트폰으로 별밤동이 어딘지 검색해 볼 수 있었어. 사실 그건 매우 쉬운 일이지. 실제로 검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매우 귀찮았었거든. 심지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꺼내는 행위조차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참 웃기지? 평소에는 그렇게도 뻔질나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나인데 말이야. 아마도 배가 몹시 고파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 결국 나는 미처 숨기지 못한 나의 귀찮음이 잔뜩 묻어있는 말투로 아주머니께 말했었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좀 도와달라는 그 아주머니의 애처로운 눈빛이 아주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고개를 돌려서 외면했었어. 그리곤 길을 다시 가려고 몇 걸음 앞으로 걸어갔었지. 하지만 네가 내 옆에 따라오지 않는 거야. 안 와? 라고 조금은 뾰족한 목소리로 말하려던 그때 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고개를 돌려보니까 네가 그 아주머니 앞에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스마트폰을 찾아 별밤동이 어딘지 검색하고 있던 거야. 한파가 몰아치던 그 추운 겨울날 스마트폰을 들어올린 너의 가느다란 손가락들은 추위에 금세 시뻘개졌었지. 그럼에도 너는 아주머니께 철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또박또박 글자를 치며 길을 검색했었어. 너는 참 친절하게도 그 아주머니께 어떤 버스를 타셔야 하는지, 어디서 그 버스를 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내리셔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렸지. 나는 나의 귀찮은 만큼이나 몇 걸음 떨어진 그 자리에서 너의 따뜻한 친절을 우두커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 그 순간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거든. 너의 설명을 차근차근 들으실 때마다 아주머니 입가에 미소가 다시 자리 앉는 걸 보았을 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 나도 알았던 거지. 내 행동이 좋지 않았다는 걸. 나의 귀찮음이 누군가의 행복한 하루와 미소를 빼앗아갈 뻔했다는 걸 나도 알았던 거지. 아주머니께서는 너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네셨고, 나는 그분이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셨을 때 한 손에 커다란 보따리짐을 주고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가시던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 그저 내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분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 돌이켜보면 너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언제나 너의 따뜻함은 예의 바른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나의 부끄러운 민낯을 서슴없이 들춰내곤 해. 덕분에 나는 나조차 잊고 살았던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고 나의 행동들과 태도들을 부끄러워하게 돼. 너와 만나고 나서부터 너의 따뜻함과 나의 차가움이 불과 얼음처럼 대비될 때면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그래서 요즘 들어서 부쩍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고마워. 별에는 밤에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오는 듯 많은 듯 듬성듬성 내리는 성긴 눈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방눈이었다. 덕분에 오늘은 차를 운전하기보단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를 가득 메운 흰색 물결은 고요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보다 앞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었지만 아직은 누구의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은 새하얀 순수함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 누구도 지나가지 않은 새하얀 벌판 위에 조심스럽게 나의 흔적을 남기며 길을 나섰다. 이렇게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면 새하얀 눈을 닮았던 그녀가 떠오른다. 아마 그녀와의 추억 대부분이 저 눈과 관련돼서 그런 걸 테지. 아니, 어쩌면 정말로 그녀가 눈을 닮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첫눈처럼 다가왔다가 한 해의 마지막 눈처럼 조용히 떠나갔던 그녀.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우리의 첫 만남은 사상 최악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이루어졌었다. 그녀를 처음 만나기로 했던 날, 아침부터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던 눈은 점심쯤이 지나자 온 도시를 마비시키는 폭설로 변해 있었다. 창문 너머에선 동네 사람 몇몇이
눈삽으로 열심히 눈을 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눈 내리는 날의 첫 만남. 오전까지만 해도 내가 품고 있던 로맨틱한 기대감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와르르 무너졌었다. 장맛비를 연상시키는 저 눈발을 보고 있노라면 도저히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았었다. TV에서도 갑작스런 폭설에 온 도시가 마비되었다는 속보들이 쏟아졌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약속을 취소하기 위해 그녀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그녀로부터 답장이 오질 않았었다. 그 뒤로도 몇 통의 문자를 더 보내보았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다.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연결음만 들릴 뿐 그녀가 전화를 받진 않았었다. 뭐 문자를 받겠지. 그리고 이런 날씨 어떻게 만나. 알아서 집에서 쉬고 있겠지. 하지만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까지도 그녀로부터 연락이 오질 않았다. 혹시나 내 메시지를 못 본 건 아닐까? 혹시라도 그녀가 약속 장소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다. 전화는 여전히 연결음만 들릴 뿐 여보세요? 라는 말 한마디 들려오질 않았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눈을 치우던 사람들도 눈삽을 팽개쳐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한마디로 지금 바깥은 재난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아수라장이었다. 한참을 갈팡질팡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다. 지하철은 서둘러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었다. 마치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어찌어찌 지옥과도 같던 지하철에서 내리자 도로가 통제되어 버스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과 마주했었다. 약속 장소로 가려면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3정거장 정도 더 이동해야만 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우산을 꼭 쥐고선 눈보라를 헤치며 길을 걸었었다. 약속 장소를 향해 걸어갔던 그 여정은 말 그대로 처절한 모험과도 같았다. 눈을 똑바로 뜨기 힘들 정도로 거센 눈발에 우산은 뒤집히다 못해 부서져 버렸다. 나는 눈사람이 되기 직전에서야 가까스로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상가 건물 처마 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정색 목도리를 두껍게 두른 채로 영화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처럼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흩날리던 눈발과 제법 잘 어울렸던 걸로 기억한다. 우리는 일단 근처 따뜻한 카페로 들어가 몸을 녹였다. 나는 그녀에게 거듭해서 사과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었다. 그러자 그녀 역시 왜 연락이 닿을 수 없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오전에 일을 보기 위해 집에서 일찍 나왔는데 그만 도중에 휴대폰이 고장났었다고 한다. 밖에서는 나에게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거센 눈발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에서 날 기다렸었다고 한다.
휘몰아치는 눈발 속에서 장시간 기다렸던 까닭에 그녀의 입술은 살짝 파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나는 그녀에게 거듭해서 사과했었는데 그녀는 시나몬 가루가 듬뿍 들어간 커피만 홀짝이며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다행히 그녀가 나에게 화를 내진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첫 만남은 완전히 망한 소개팅이었었다. 그래서 그로부터 며칠 뒤 그녀로부터 먼저 전화가 걸려왔을 땐 적잖이 놀랬었다. 나중에 그녀가 말해주었는데 사실 그날 그녀는 화가 매우 많이 났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고 또 다음날이 돼도 부서진 우산을 부여잡은 채로 물에 빠진 생쥐꼴로 나타났던 내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 한참을 혼자 웃었다고 한다.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결국 눈이 조용히 내리던 어느 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해 겨울에는 유독 눈이 많이 내렸고 그녀와 만나는 날이면 많건 적건 어김없이 눈이 내렸던 걸로 기억한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헤어지는 날에도 하늘에서 눈이 내렸었다. 그래서인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 날이면 휘몰아치는 눈발 속에서 나를 기다리던 그녀의 첫인상과 눈 오는 밤 고요한 정막 속에서 흐느껴 울던 그녀의 마지막 소리가 떠오른다. 겨울의 끝자락, 소복이 쌓여가는 눈과 함께 잠들어 있던 그녀와의 추억들이 조용히 내 어깨를 적시고 있다. 별에는 밤에 새하얀 눈을 닮았던 너를 추억해본다. 딱히 할 게 없어 나른하기만 한 주말, 우리는 집에서 영화를 보았다. 무언가가 폭발하거나 속도감이 느껴지는 짜릿한 영화가 아닌 잔잔한 일상을 담은 소소한 영화였다. 어느 순간부턴가 너는 내 무릎을 베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영화가 지루했는지 아니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너무나 따스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머리를 베고 있던 내 허벅지가 포근했는지, 어느덧 너는 눈을 조용히 감고선 잠이 들어 있었다. 나는 영화 소리를 조금 줄이고 영화를 계속 보았다. 고온이 잠이 든 네 어깨는 네 숨소리만큼이나 일정한 리듬으로 조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다. 나는 손을 들어 네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혹여나 너를 깨울까봐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하지만 매우 익숙한 손길과 리듬으로 네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다정한 연인 사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나치게 숙달된 나의 손길로부터 모종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관에서 팝콘 상자에 손이 기계적으로 오고 나가듯 너의 머리를 쓰다듬는 내 행동이 그저 하나의 습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랬다. 사실 지금 나에게 이 행동은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의 습관에 불과했다. 지금 나의 시선은 너를 향해 있지 않았다. (4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5년이 조금 되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했다. 여느 커플들이 그러하듯 이따금 서로에게 뾰족한 말들로 각자의 감정들을 쏟아내긴 했지만 우리는 주로 사랑을 속삭이고 추억을 공유하면서 무난하게 잘 만나왔다. 함께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우리라는 표현에는 설렘보다는 신뢰가 차올랐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라는 표현은 익숙함을 의미했다. 너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은 언제부턴가 감사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물론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 나는 너를 뜨겁게 원했었다. 그 당시 나는 매일매일 너로 인해 설렜고 흥분됐었다. 너의 마음을 처음으로 얻었던 그날의 기쁨과 환희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우리도, 아니, 나도 네 생각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늦은 밤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설렘과 흥분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어느샌가 나는 내 일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너에게 뜨거웠고 너에게 집착하지 않을 정도로만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마저도 시간이 더욱더 지나자 아주 먼 과거의 추억처럼만 느껴졌다. 어느샌가 내 마음은 하루하루 너에게 무감각해져 간다. 그리고 어느샌가 나는 나 스스로가 너에게 더 이상 뜨겁지 않단 걸 알아챘다. 희미한 잔불만 남아 타고 남은 죄가 된 것 같았다. 어쩌면 나는 큰 굴곡이 없던 우리의 연애에 이제는 실증이 난 걸지도 모르겠다. 물론 나는 아직 너를 아끼고 아직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때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다. 내가 따뜻한 애정이 아닌 단지 오랜 시간의 정으로만 너를 바라볼 때 때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다.
익숙함 속에서 무료함과 권태가 엿보이던 게 언제부턴가 반대로 권태로움 속에서 익숙함과 안정감이 엿보이기 시작할 때 어느 노랫말처럼 어느덧 나에겐 내일보다 오늘 더 너를 사랑하는 순간들이 당연해져 간다. 오늘도 나는 내 곁에 잠들어 있는 너의 모습에서 날 설레게 했고 날 뜨겁게 했던 과거의 네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너는 어떨까? 너도 나와 같을까? 어느덧 나에게 사랑은 안녕이라는 인사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 무릎을 베고 내 품에서 잠들어 있는 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그래왔듯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다. 별에는 밤에 저물어가는 사랑을 말하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우리는 절대로 이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철부지낭만에 사로잡혀 있던 건 아니었다. 남녀 사이의 만남이 흔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별도 그만큼 흔하고 당연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게 지금 이런 식일 줄은 전혀 몰랐었다. 다른 사람이 생긴 거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를 말해달라고 묻자 그는 한참이나 뜸을 들이더니 이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려서 내가 웃는 모습을 보아도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에게 딱히 문제가 있다거나 결정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저 잔잔했던 우리의 연애에 이제는 실증이 난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꽤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었다고도 말해주었다. 단지 잠깐의 권태로움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순간의 실증과 변덕으로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기엔 그 역시 부담스러웠으니까.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뀔 때까지도 여전히 그는 나에게 어떠한 것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 아니, 감정이 있긴 한 건지 모를 만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서 그게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 게 사랑은 아니지 않냐며 나에게 묻기도 했다. 그가 담담하게 쏟아낸 말들은
날카롭게 내 마음에 박혀왔다. 목이 갑갑하게 죄어오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차마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어깨 너머로 한 커플이 눈에 들어왔다. 나이는 아마 20대 초반 정도일까?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서로에게 밀착되고 싶어서인지 서로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옆에 앉아 서로의 몸을 기대고 있었다. 저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서로의 손을 깍지 끼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 저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잽싸게 서로에게 뽀뽀하곤 얼굴을 붉히며 배시시 웃고 있는 걸까? 나는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그 커플을 한참이나 멍하니 쳐다보았다. 네가 나에게 하려는 말이 뭔지는 잘 알았어. 잠깐만 저기 저 사람들을 봐볼래? 저 커플 참 보기 좋지? 우리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잖아. 기억나? 예전에 한 카페에서 알바생한테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되니까 애정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지적받았던 거. 그때. 그 이후로 우리는 한동안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는 카페들만 다녔었지. 그래. 네 말처럼 우리 뜨거웠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차 칸막이가 쳐져 있는 카페를 다니지 않게 된 것처럼 그 열기가 천천히 사그라든 것도 맞아. 하지만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던 뜨거운 감정은 식어갔지만 그 빈자리를 추억과 신뢰로 채워나가는 거, 난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네가 죽어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들 다 알아. 돈 없다고 말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어. 네가 슬픈 영화를 볼 때마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얼마나 꾹꾹 참고 있는지 나는 잘 알아. 나는 그런 너를 알잖아. 그리고 그만큼 너도 나를 잘 알잖아. 언제나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뜨거울 필요는 없을 거야.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영원이라는 건 어차피 없다고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나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있다는 거 단지 그것뿐이야.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 네가 때때로 날 사랑하는 애인이 아닌 가족처럼 바라본다고 해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서로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거,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닐까?
왜냐면 그건 여전히 사랑이니까. 네가 나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해 나를 몇 날 며칠 혼자 내버려둬도 화내거나 투정 부리지 않고 기다려줄게. 네가 날 보고 웃는 게 힘들어지면 나는 널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하루를 열심히 살게. 비굴한 게 아니야.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같이 있자. 네 옆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네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면, 내가 네 옆에서 없어져야만 네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자. 나 역시 너에게 뜨겁지 않아도 때로는 익숙함을 넘어 너에게 실증이 날 수 있다 해도 나에게 그건 여전히 사랑이니까. 별에는 밤에 여전히 사랑을 말하다.